자, 박근혜 대통령님 옥중 투쟁하신 지 200일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이 청와대 불법 점거한 지 68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좌파 촛불 정권 심판의 날 43일 남았는데요. 6.13 지방선거까지 43일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자, 요즘에 또 계속 삼성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삼성물산 얘기 나오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줄여서 삼바라고 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쇼크를 줄여서 삼바쇼크라고 신문에 나옵니다. 자, 먼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2015년에 기사에 이렇게 났습니다. 그때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재용이 그룹 지배력 더 커져 이랬어요. 기자가 쓰는 말투가 벌써 건방지죠.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안 쓰고 이재용 그룹 지배력 더 커져. 기자가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죠. 이 자식이 말이죠. 삼성의 그 직책이 부회장인데 이재용이 뭡니까? 이재용이. 자, 어쨌든 이렇게 그룹에 대해서 합병을 하고 그러면 회사가 큰 회사가 대한민국에 생기는구나.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가 더 커지겠구나. 그러면은 우리 신문에도 삼성에서 더 많은 광고를 해서 우리가 참 좋겠구나. 그런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룹 지배력 더 커져. 좀 배 아픈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자, 그래서 2015년 7월에 삼성물산 주총이 조금 전에 기자도 봤지만 배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 아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파랑새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파랑새님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성물산 주총을 하는데요. 기자들이 너무 배 아파하니까 이 당시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주주총회를 하는데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주주들이 투표를 한 결과 70%의 찬성률로 통과가 됐습니다. 합법적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자, 그랬는데 또 계속 말들이 많았어요. 이 합병이 삼성그룹이 커지는 것이 배 아픈 사람들이 자꾸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하게 된 결정, 이것을 국민연금이 찬성을 했거든요. 국민연금이 이 합병을 찬성을 했습니다.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이 잘했나 못했나를 감사에 들어갔어요. 국민연금도 이제 잡으려고. 자식들. 이런 짓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재임 기간인데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해명을 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면 시너지를 감안해서 찬성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시너지가 나오고 경제가 발전되고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찬성을 했던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양쪽 회사가 합쳐지면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자본금이 커지고 하니까 경쟁력도 좋아지고 삼성물산이 더 잘 되면 국가의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 우리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은 그런 걸 보고서 긍정적으로 찬성을 했던 거죠. 자,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은요.
2017년 10월에 2017년 10월이면은 문재인 대통령 된 이후였는데 법원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합당하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라고 법원에서조차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도 말이죠. 법원까지 문제없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2017년 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하기 이전에 박영수 특검은 계속 불법을 주장했었어요. 계속 불법을 주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랑 연결 지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늘 박근혜 대통령님 안 좋은 쪽으로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10월 달에 법원에서 나왔어요. 박영수 특검은 그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별 그냥 갖은 짓을 다 한 겁니다. 자, 보건복지부 대표가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말이죠. 4월 며칠인가요? 4월 18일인가요? 자,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적폐는 대표적인 적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다 하고 뒤집었습니다. 2017년 10월에 법원에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문영표 지금 감옥에 계시는 문영표 국민연금 그 이사장이 무죄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것이 무죄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님 그 뭐 2심 선고나 이런 거에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작년 10월 달에 법원에서 합당하다가 한 거를 올해 4월 달에 보건복지부가 나서가지고 적폐다! 적폐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 적폐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이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얘네가요. 그냥. 예? 그냥 자기들이 그냥 떠드는 겁니다. 이 자식들이 말이죠. 4월 달에. 자, 그래서 이제 복지부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보건복지부의 적폐청산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도대체 이거 보건복지부에 적폐청산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거 적폐청산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있었나요? 우리 방송에서 못 들어본 것 같죠? 이런 게 언제 생겼나요? 이렇게 이게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인민위원회죠, 그죠? 보건복지부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원래 거기 국장들 있고 그 밑에 그 공무원들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를 옆에서 시어머니처럼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로 적폐청산위원회예요. 마치 이게 뭐랑 같냐면은 그 북한 같은 데는 군인이 있으면 사령관이 밑에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렇게 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령관 옆에 정치보위부 장교가 있어요. 그러면 정치보위부 장교의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그 군대가 움직입니다. 미국 군대나 한국 군대는 현재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 밑에 부하 직원을 통해서 그냥 갑니다. 정치위원회 뭐 이런 거 없어요. 정치장교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가 꼭 그 꼴입니다.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찬진이라고 이제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얘가 민변 그 말 많고 탈 많은 참여연대 소속 민변 변호사입니다. 얘가 이 위원회에서 뭐 어떻게 했겠죠? 참여연대가 얘네가 뭐 가만히 있겠어요? 참여연대가 김기식이도 그렇게 갑질했었죠. 참여연대 출신 쳐놓고 갑질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김상조도 그렇죠.
삼성 저격수 내지는 재벌 저격수가 참여연대 출신 김상조죠. 서울시장 박원순도 참여연대 출신이죠. 참여연대 출신 쳐놓고 갑질 안 한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이자가 뒤집어 엎은 겁니다. 이것을요. 5월 달에. 그러니까 법원이 결정한 것도 이 위원회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치국가가 아닌 겁니다. 벌써 이게요. 법치가 다 무너진 거예요. 판사들이 정확하게 법을 공부해가지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렇게 적폐청산위원회 같은 애들이 이것을 번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번복을 했더니 뭐냐 하면은 자, 엘리엇이라고 하는 외국 투기 자본이 그거 불법이었다고? 그러면 그때 삼성물산 합병 그거 부당한 거였네? 그러면 그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을 시켜서 삼성물산을 합병한 거 그거 부당 개입이네? 그럼 내가 그때 손해봤었거든? 그거 돈 물어내. 그래서 엘리엇이 지금 5월 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삼성물산에 손해봤다고. 그래서 객관적인 손실액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최소 2,500억을 물어줘야 됩니다. 삼성물산에서 외국 투기자본에게 2,500억 원이란 돈을 삼성물산은 그 조금 전에 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 얘네들 때문에 2,500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얘네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위한 애들이에요. 외국 투기 자본을 위한 부역자들입니까? 난 도대체 참여연대가 하는 게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계적인 투기 자본 엘리엇의 노예 노릇하고 있어요. 참여연대들이 무슨 일할 때 그냥 안 하죠. 항상 주머니에 삥을 뜯은 다음에 그 대가를 꼭 받죠. 김기식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참여연대 출신의 이찬진 변호사는 엘리엇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확실한 거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지만 여러분들은 진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경제 사설에 5월 1일자에 나왔죠. 투기 자본의 멍석 깔아준 적폐몰이 정부는 예상 못했나? 주사파 애들이 주사파 애들 머리가 이걸 예상합니까? 이런 거 예상 못하죠? 그냥 지르고 보죠, 이 새끼들은요. 일본하고도 위안부 협상, 합의한 거, 그거 뒤집겠다 이러고 대들었다가 그냥 싸다고 맞고 쌍코피 터지고 그냥 물러났죠. 이 새끼들은 진짜 실력도 없는 새끼들이 대들어요, 그냥. 가만히 입이나 쳐닫고 앉아있지 말이죠. 자, 이것은 말이죠. 왜 그러냐. 그래서 사설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하는 애들이 과거 지향적이다. 너무. 미래를 볼 줄 모른다라는 거고요. 국제시장의 투자 환경이 변화하는 건데 그것을 정부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국제시장의 투자 환경이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모른다는 겁니다. 무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정부가 외국계 투기자본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외국 투기자본과 한 패는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매국노는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